인간관계 손절 기준 고민이라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알아보는 법.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어떤 관계는 우리에게 큰 기쁨과 에너지를 주지만 또 어떤 관계는 알게 모르게 우리의 삶을 갉아먹고 정신을 피폐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후자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종종 손절이라는 다소 냉정한 단어로 표현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 손절이라는 단어 뒤에는 더 나은 삶을 위한 용기 있는 선택과 자기 존중이 숨어 있습니다.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관계를 끊어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죄책감, 미련 혹은 상대방의 반응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불필요한 고통을 감수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나를 갉아먹는 관계에서 벗어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에너지를 고갈시키고 결국 손절을 고민하게 만드는 걸까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알아보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법을 함께 찾아봅시다. 첫 번째 유형, 에너지 뱀파이어. 늘 당신의 감정을 빨아먹는 사람. 아, 진짜 힘들어 죽겠어. 나만 이런 것 같아. 넌 괜찮아. 나는 도저히 못 살겠어. 은주는 착하고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친구 수지는 늘 은주에게 자신의 불행을 토로했습니다. 남자친구와의 문제, 직장 상사와의 갈등, 심지어 강아지가 밥을 안 먹는 사소한 일까지 수진의 모든 일상은 불평과 좌절로 가득했습니다. 수진은 밤늦게든 새벽이든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걸어 은주에게 하소연했고 은주는 매번 진심으로 위로하며 그녀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를 돕는다는 마음에 뿌듯함마저 느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은주는 수진의 전화를 받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그녀의 한숨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해지고 마치 수진의 불행이 자신의 어깨에 얹힌 듯한 무거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수진과 통화를 하고 나면 몸의 기운이 쭉 빠지고 정작 자신의 하루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무기력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처럼 에너지 뱀파이어는 당신의 감정적 에너지를 끊임없이 빨아먹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늘 자신에게만 집중하며 당신의 시간과 감정을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해 이용합니다. 당신의 고통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의 불행만을 이야기하죠. 그들과 함께 있으면 당신은 이유 없이 지치고 무기력해지며 심지어 우울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당신을 괴롭히는 것이 아닐지라도 무의식적으로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는 존재입니다. 이 사람과 만나거나 통화하고 나면 심한 피로감을 느낀다. 늘 부정적인 이야기와 불평만을 늘어놓는다. 내 이야기는 제대로 들어주지 않고 자신의 문제만을 반복해서 이야기한다. 나를 위로하기보다는 자신의 감정 쓰레기통으로 이용하는 것 같다. 두 번째 유형, 질투와 경쟁심에 화신. 당신의 행복을 깎아내리는 사람. 내가 그 정도면 난 더 잘해야 하는데. 솔직히 내가 운이 좋았지. 민정이는 오랫동안 절친이라고 생각했던 선배 지혜에게 늘 알 수 없는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민정이가 회사에서 좋은 성과를 내거나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면 지혜는 어머, 좋겠다. 근데 그 정도는 나도 할 수 있는데 요즘 너무 바빠서 못해라거나 내가 원래 운이 좀 따르는 편이잖아. 저 같은 말로 은근히 민정이의 행복을 깎아내렸습니다. 한 번은 민정이가 꿈에 그리던 해외여행을 다녀와 신나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혜는 거기 별거 없던데. 난 예전에 더 좋은 곳으로 갔다 왔어라며 민정이의 추억에 재를 뿌렸습니다. 지혜의 말에는 늘 민정이를 뛰어넘으려는 은근한 경쟁심과 질투가 섞여 있었습니다. 민정이는 어느 순간부터 지혜에게 자신의 좋은 소식을 이야기하는 것이 꺼려졌고 심지어 행복한 일이 생겨도 지혜에게는 숨기게 되었습니다. 질투와 경쟁심의 화신은 당신의 성공이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해주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당신의 잘됨을 보면 초조해하고 당신을 깎아내리거나 자신을 치켜세우며 비교하려 듭니다. 그들은 당신이 잘 되는 것을 볼 때 자신과의 격차가 벌어진다고 느끼며 불안해합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당신은 진정한 행복을 나눌 수 없고 늘 긴장감 속에서 자신의 성과를 숨겨야 하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내가 잘 되면 진심으로 축하해주기보다는 시기하거나 깎아내리려 한다. 늘 나와 자신을 비교하며 경쟁하려 한다.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쉽게 외면하거나 심지어 기뻐하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다. 나의 성과나 행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꺼려진다. 세 번째 유형, 책임 회피자. 비난 전문가. 늘 남 탓만 하는 사람. 이 모든 게 다 너 때문이야.
내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동호는 오랫동안 동업을 했던 친구 재호 때문에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사업 초기에 발생한 작은 문제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결정 과정의 실수까지 재호는 늘 모든 문제의 원인을 동호나 다른 외부 환경으로 돌렸습니다. 내가 그때 제대로 확인했어야지. 나는 분명히 말했는데 내가 잘못 들은 거야. 이건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그런 거지. 우리 잘못이 아니야. 재호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는 법이 없었고 늘 다른 사람이나 상황을 탓하며 자신은 깨끗하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덕분에 동호는 자신이 하지 않은 실수까지 떠안아야 했고 재호의 비난을 들으며 자존감이 바닥을 쳤습니다. 결국 동호는 재호와 함께 있으면 자신이 늘 잘못한 사람처럼 느껴지고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는 것 같은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책임 회피자인 비난 전문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늘 다른 사람이나 외부 환경 탓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을 피해자로 만들고 당신에게 죄책감을 전가하여 자신의 책임을 회피합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당신은 정당한 비판조차 할 수 없게 되며 늘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건강한 관계는 서로의 책임을 인정하고 함께 해결책을 찾는 것이지만 이들은 오직 비난과 회피만을 반복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고 늘 다른 사람 탓만 한다. 나에게 죄책감을 전가하거나 비난의 화살을 돌린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함께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도망치려 한다. 이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가 늘 죄인이 되는 것 같다. 네 번째 유형, 경계선 침범자. 당신의 영역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 야, 친구 사이에 그 정도는 괜찮잖아.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수연은 자신의 개인적인 공간과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직장 동료 미영은 달랐습니다. 미영은 수연의 허락 없이 수연의 물건을 빌려 쓰거나 퇴근 후 개인적인 약속이 있다고 해도 무작정 따라 나서려 했습니다. 수연의 개인적인 고민을 주변 사람들에게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수연이 싫다고 명확하게 의사표현을 해도 친구 좋다는 게 뭐야? 라며 무시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미영의 이런 행동은 점점 수연의 사생활과 경계선을 침범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연은 미영 때문에 자신의 개인적인 공간을 침범당하고 존중받지 못하는 기분에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친구니까 동료니까라는 생각으로 참고 넘어갔던 것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 수연은 미영과의 관계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계선 침범자는 당신의 개인적인 공간, 시간, 감정, 심지어 소유물에 대한 경계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명확한 아니오를 무시하고 자신의 뜻대로 당신을 조종하거나 이용하려 듭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당신은 자율성을 잃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끌려다니게 됩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는 서로의 경계를 존중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나의 명확한 거절 의사를 무시하고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려 한다. 나의 허락 없이 개인적인 물건을 사용하거나 사생활을 침범한다. 나의 개인적인 공간과 시간을 존중하지 않는다. 친구니까 가족이니까라는 명분으로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선을 넘는다. 손절은 당신을 위한 자기 존중의 행위. 위에서 언급된 유형의 사람들이 당신 주변에 있다면 이제는 당신의 행복을 위해 용기를 낼 때입니다. 손절은 이기적인 행위가 아니라 당신 자신을 지키고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한 자기 존중의 행위입니다. 물론 모든 관계를 칼같이 잘라낼 수는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마주해야 하는 직장 동료나 가족 관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심리적 거리두기나 기대치 낮추기와 같은 방법을 활용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행동에 크게 휘둘리지 않도록 마음의 방어막을 치는 것이죠. 하지만 당신의 정신 건강에 심각한 해를 끼치고 당신의 삶을 좀먹는 관계라면 과감하게 정리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의 소중한 에너지는 당신 자신과 당신을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들에게 사용되어야 마땅합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소중하며 당신의 행복은 그 어떤 관계보다 우선합니다. 더 이상 당신을 힘들게 하는 관계에 끌려다니지 마세요.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